특정 음식이 공황장애를 치료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황장애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은 있잖아요. 그렇죠. 원장님도 그렇겠지만 저희가 진료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듣잖아요. 어떤 거 먹으면 공황장애 나을 수 있을까요? 공황장애를 줄이기 위해서 피해야 될 음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권유되는 음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황장애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음식들을 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악화인자들은 두뇌와 자율신경의 흥분을 유발하는 것들입니다. 카페인, 알코올, 단 음식, 가공식품, 고지방 음식을 피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공황 증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섭취하면 잠이 깨고 피로가 가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일시적으로 각성 상태를 만드는 것이지 실제로 피로를 회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카페인은 두뇌와 자율신경을 자극해서 교감신경을 흥분 상태로 만들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케 하기 때문에 공황장애를 가장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카페인이 많은 음식은 커피,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 등이 있습니다. 원장님도 디카페인은 괜찮지 않냐는 질문 많이 받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많이 봤죠. 그렇죠. 근데 사실 디카페인은 카페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이기 때문에 섭취했을 경우 증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카페인 대신 보리차, 캐모마일, 국화차, 대추차들을 추천드립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우리 몸을 흥분을 유발해서 짧게는 숙취를 일으키고 길게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공황장애를 유발합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생성 후 2, 3일이 지나야 아세트산과 물로 분해돼서 배출이 되는데 매일 연속적으로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어나면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일보다 당장 들어온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체내 아세트알데히드가 계속 쌓이게 되면서 공황장애 발생의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술은 인체에 흡수되어 진정제처럼 작용을 하거든요. 술 먹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불안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이런 얘기들을 환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술은 인체에 흡수되어 진정제처럼 작용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긴장이 풀리고 나른해지는 효과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불안, 긴장이 높은 사람이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도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며 다음날 술이 깨는 과정에서 더욱 강하게 발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공황장애 치료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제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최소 3일간의 간격은 두시고 그 드시는 술의 양도 최소한으로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니코틴은 두뇌의 도파민을 활성시킵니다. 도파민은 두뇌와 자율신경을 흥분시켜 쾌락이나 행복감을 느끼게 만드는데요. 이는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현상일 뿐 이후 심한 공황과 우울을 경험할 수 있고 중독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담배를 필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하잖아요.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강해서 두뇌로 가는 산소량이 줄어들고 보상작용으로 두뇌로 가는 산소량을 늘리기 위해서 호흡수를 늘린다던가 심박수를 증가시켜서 공황 증상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 변화를 민감하게 만듭니다. 급격한 저혈당 상태에서 불안과 비슷한 느낌을 받게 하고 가공된 식품이나 튀긴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인공 감미료나 아크릴아마이드 성분은 불안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영양을 갖춘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나 바나나, 해조류는 신경 안정 효과가 있고요. 트립토판이 포함된 닭가슴살, 우유, 치즈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가 풍부한 달걀, 통곡물, 녹색 채소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고요. 오메가3가 많은 연어, 고등어, 아마씨는 뇌 기능과 기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그 음식들만 가지고 공황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이 말씀은 꼭 네.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공황장애 극복을 위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특히 호흡 훈련, 운동법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호흡 조절과 적당한 운동이 공황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신경계의 균형과 두뇌, 신경전달 물질 시스템을 개선해서 불안을 완화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촉진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이나 긴장 상태의 호흡을 보면은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횡격막의 긴장을 만들어서 흉부에서 짧고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깊이 잠든 사람의 호흡을 보고 있으면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깊이 잠들었다는 게 다시 말해서 부교감신경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의 호흡이 복부에서 천천히 깊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복식호흡은 요가나 명상, 여러 분야에서 심신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호흡 훈련은 하루 2회 이상, 한 번에 10분 이상 매일매일 해야 익숙해질 수 있으니 호흡 방법을 참고해서 꾸준히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공황장애 치료를 보조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동으로 가빠진 호흡과 심장 박동을 두뇌는 공황의 전조 증상이나 발작으로 인식을 해서 불안을 증폭시키고 패닉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 초기에는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위주로 운동을 하시고 증상이 개선되는 양상을 확인하면서 운동량과 강도를 서서히 올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황 발작이 오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숨쉬기도 어려워져서 심지어는 호흡 곤란을 겪기도 하는데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가늠하기조차 힘들죠. 저희들 환자들 보면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해를 전혀 못한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치료와는 별도로 공황 발작이 왔을 때 공황 발작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 라고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호흡 조절부터 마음 다스리기까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황 발작은 위험하지 않다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입니다. 공황 장애로 죽은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다. 나는 공황 발작을 여러 번 겪었고 항상 괜찮았다. 나는 지금도 호흡하고 있고 심장도 뛰고 있다. 이 상황은 곧 지나갈 것이고 나는 안전하다. 공황 발작은 두뇌가 정보를 잘못 인식하고 경보를 울리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다면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멈춰 있다가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복식호흡으로 배와 옆구리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호흡을 깊게 가져갑니다. 공황으로 인한 발작 중에는 흉부에서 빠르고 얕은 호흡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불안도가 더욱 상승해서 공포감이 증폭될 수 있는데요. 호흡은 자율신경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는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반대로 교감신경을 억제해서 발작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황을 한번 앓은 적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때 이 호흡법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물론 말씀하신 이러한 방법들, 호흡법들이 공황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보조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보조적으로는 꼭 한번 해보시기 권유드립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이완시켜 긴장을 푸는 방법입니다. 손목을 흔들거나 목이나 어깨 스트레칭하기, 걸어다니면서 몸의 감각을 찾는 건데요. 불안과 긴장, 공포는 몸을 경직시키게 되는데 이 순서를 반대로 응용하여 이완 운동을 통해 불안과 긴장, 공포를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공황 발작 증상으로 비현실감을 느낄 때 주변 환경을 통해 현실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공황 발작 증상 중에는 비현실감이라고 해서 태산과 분리되고 내가 아닌 것 같은 증상이 있는데요. 이때 주변 환경을 인식하면서 현실 감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냄새라든가 맛볼 수 있는 것 이런 오감들을 활용해서
주변의 상황을 느끼고 인지해서 현실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작으로 정신을 잃고 큰일이 날 것 같은 불안, 공포에 휩싸인다면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거나 통화하면서 현재 상황을 공유하세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은 불안을 낮추고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결국 공황 발작이 와도 그 자체로 위험하지 않고 반드시 지나간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호흡 조절, 현실 인식, 신체 이완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더 빠르게 진정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 의존성 때문에 정신과 약은 먹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공황장애 약물 없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공황장애를 약물 없이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 여부는 개개인의 상태나 관리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공황 발작을 유발하는 잘못된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교정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바꿔나갑니다. 훈련을 통해 불안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반응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점진적으로 노출시켜 발작을 줄이게 됩니다. 약물 없이 공황장애를 극복하려면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경전달 물질을 활성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운동은 신체적인 긴장을 풀어주어 불안감을 완화시킵니다. 명상이나 호흡법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신체의 긴장을 줄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훈련이 익숙해지면 공황 발작이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는 것이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술이나 담배, 카페인, 건강하지 못한 음식은 신경 전달 물질과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불안과 공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회적 지원이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 혹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 없이 공황장애를 극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즉각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찾고 일상에서 차근차근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적인 결론은 약물 없이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과정은 개인적인 상황, 증상의 정도, 선택한 극복 방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초기 증상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